예, 반갑습니다. 김정진입니다. 일단 2교시 문제풀이 할 건데요. 시험 문제가 어땠어요? 2교시가? 글쎄 뭐 일단 기본 문제들이 좀 나왔는데 기본 문제가 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2교시는 1번하고 6번 위주로 볼 건데 일단 1번 문제. 1번 문제. 실제 화재 시 뭐 소화액인데, 우리가 소화 그러면은 크게 방법이 두 가지 설명 방법이. 첫 번째가 연쇄 반응침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연소 속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소화액 그러면은. 1번 문제가 연쇄 반응, 6번 문제는 연소 속도예요. 한 교시에 거의 비슷한 문제였지. 볼게요. 그러면 먼저 연쇄 반응. 연쇄 반응 측면에서 연쇄 반응이 뭐죠? 연쇄 반응 한마디로 쉽게 연쇄 반응이 뭐예요? 다 공부하는데 하나의 라디칼이 세 개의 라디칼이 되는 겁니다. 쭉쭉 이게 늘어나는 거지. 늘어나는데 이 연쇄 반응의 핵심 반응은 이거예요. H가 산소 만나서 OH와 O. 이거 보니까 뭐 가지 반응 또는 이 반응이 연쇄 반응의 핵심인데 우리가 얘를 없애는 게 뭡니까? 소화인데 크게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 반응을 아예 이렇게 없애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발생한 OH기를 없애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물리적 소화고 얘가 화학적 소화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화학적 소화 볼게요. 일단 먼저 물리적 먼저 OH인데. 자, 그러면 얘를 없애는 방법이 크게 또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얘를 없애는 게 그게 지금 이 얘기지. 농도 얘기. 한번 더 얘가 뭐예요? 질식. 그 얘기고. 두 번째가요, 이 반응이 온도에 민감합니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뭐예요? 이쪽 얘기야.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다? 온도에 민감하더라. 이게 지금 그림, 이 그림. 좀 알아두십시오. 시험 문제 뭐예요? 연소와 온도가 서로 관계 있는 거지. 이 반응은요, 이런 반응. 이 식이 우리가 K는 A에 2의 마이너스 RT분의 2A. 이게 뭐죠? 그쵸. 예. 이걸 이제 로그 시하면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예요? 이쪽이 지금 LN이고 이쪽이 지금 온도인데 이게 T의 마이너스 입장에서 이쪽이 저온, 이쪽이 고온입니다. 그래서 뜻이 뭐예요? 온도를 조금만 높이면은 반응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지. 서방은 지금 뭐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거꾸로지. 온도를 조금만 낮추면 어떻다? 반응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화염이 없어지는 거지. 기상냉각. 없애는 방법이 일단 얘 없애든지 또 얘가 온도에 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얘를 없애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화염의 불안전. 원래는 이게 불안정이겠지. 오타. 이게 뭐냐? 자, 이렇게 화염이 있으면요. 이쪽이 가연물, 이쪽이 공기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이렇게 확대하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여기는 가연물, 여기는 공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상태가 어때요? 두 개가 섞인 거지. 자, 지금 여기 지금 H가 있는데 이 H를 이제 없애는 거지. 어떻게 없어요? 불어가지고. 예.
또 얘를 없애는 겁니다. 얘가 지금 뭐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아, 이 H가 여기, 자, 여기는 H가 일로 와가지고 일정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야 얘가 어떤 반응을 해, 반응 시간. 분해, 얘가 이제 여기 좀 남아있어야지. 근데 이거예요. 아, 반응 시간 분해 잔류 시간. 만약에 얘가 짧다. 그럼 화염이 없어지겠지. 이게 지금 뭐죠? 이 식이 반응 시간 분해 잔류 시간. 이게 이거죠. 데모클라스. 이게 126회인가 시면 됐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아, 이게 뭐다? 이 화염을 어떻게 한다? 불안정하게. 어떻게 화염을 H를 날려 보내가지고. 다시 볼게요. 없애는 반응이 얘를 없애든지 질식 온도를 낮추면은 기상냉각. 세 번째 얘를 없애는 겁니까? 화염의 불안정. 또는 뭡니까? 이 미생수를 그리고 뭐 화학적 반응은 여기 보시면 뭐 이거 다 아는 거죠. BR은 H와 BRH하고 또 BRH50 만나는 거. 이제는 알 테고. 이게 문제 세 번째. 물리적 작용과 화학적 작용 소화 방법의 상호 보완. 이게 지금 뜻이 뭘까요? 이게 좀 애매해요. 지금 문제가. 상호 보완 뭐 같이 하는 얘기인가? 우리가 소화약제에서 같이 하는 약제가 뭐가 있죠? 분말. 뭐 분말도 있는데 분말은 사실 이게 분말 소화 설비 보신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분말은 사실 우리가 이런 약제가 유일한 게 뭡니까? 이거지. 할로겐 화합물. 이게 지금 유일한데, 그럼 할로겐 화합물에서 우리가 물리적 작용과 화학적 작용은 어때야 돼요? 이게 서로 지금 상호 보완인가요? 우리가 할로겐 소화 설비 설계할 때 핵심이 뭐예요? 할로겐 소화 설비 설계할 때 핵심.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시험 문제 보시면요. 대부분이 뭐다? 얘를 우리가 얼마나 줄이는 거예요. HF 감소. 약제 열분의 생물 감소지. 이게 뭐 핵심. 할로겐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불 꺼도 얘가 많이 나오면은 허당.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줄여요? 할로겐족의 소화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소화 원리. 할로겐족의 소화 원리. 1번이 이거지. 냉각. 두 번째가 질식. 세 번째가 부촉매요. 원래 순서가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얘가 발생하면은 자, 얘가 지금 뭐예요? H가 F 만나서 HF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다음에 이 HF가 OH를 안 만나지. 왜? 워낙 얘가 힘이 세니까. 즉 우리가 이 할로겐족 지금 여기에서 핵심 뭐다? 저는 얘를 얼마나 줄이느냐. 얘가 크면 이건 뭐지? 허당. 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키워야지. 저는 이게 답이지 않을까. 예. 뭐 보완보다는 그러니까 얘를 줄이기 위해서 얘를 키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전 답에다가 할로겐 화합물, 특히 HFC 계열 같은 경우는 물리적 소화 효과를 증가시켜가지고 화학적 소화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예, 그래서 봐주시고. 문제가 기본 문제인데요. 쓰기는 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두 페이지에 쓴다? 그렇대요. 예.
근데 핵심은 이거지. 이식. 이게 없는 게 물리적. 이미 발생한 OH가 없애는 게 화학적. 해가지고.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뭐다? 이게 일반적인 HFC 계열의 소화 원리인데, 핵심은 우리가 얘를 얼마나 줄이느냐. 얘를 줄이려면 얘를 키워야 되겠지. 보시고. 출제위원이 좀 이렇게 생각하고 낸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이게 115의 문제죠. 한번 실무 좀 쓰긴 이제 좀 어렵지. 상업용 주방 소화장치 정의와 설치 기준을 알겠는데 설계 매뉴얼 이게 어렵죠. 이게 성능 인증인데 그냥 무시하세요. 이런 것들은 외우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외울 거예요, 지금. 보통 저한테 소방기술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당연히 저도 모르지. 근데 한 가지 뭐냐? 좀 그래요. 공부할 때 하고 싶은 건 먼저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거 하는 겁니다. 맨 처음부터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 피곤해져요. 일단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위주로 한 다음에 그리고 시간 나오면은 그때 이런 거지 외우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 좀 소방청의 건축위원회. 이게 또 이제 건축위원회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틀려 이게 미쳐. 그래서 지금 그 답안지 보시면은 저가 이렇게 또 분리했는데 하나만 외우세요. 하나만. 그냥 성능 위주. 이쪽은 이 건축위원회 나쁜 놈들. 근데 하나만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쪽 지하 주차장.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은 게 이거죠.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문제가 뭐죠? 네? 화재가 밑에서 화재가 나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연기가 위로 올라오는 거지. 우리가 재현 그러면은 맨 처음에 보는 게 뭡니까? 재현 설비의 목적이지. 재현 설비의 목적이 화재실 사람 보호냐 아니면은 화재실 밖에 사람 보호냐. 지금 얘는 뭐예요? 화재실 밖에 사람 보호지. 그러니까 연기 유동 방지지. 보통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어떻게 방지합니까? 연기를 불어주고 빼줘요. 요건 좀 설명을 좀 해줘야지. 불어주고 빼준다. 그다음에 이쪽은 뭐 전기차. 문제가 불이 안 꺼진다는 거지. 근데 소방에서 지금 독박 쓰는 거지. 아니, 사고는 지들 쳐놓고 우리 보고 불 끄라는 거면 우리가 끌 수가 있나? 물에 담궈도 안 꺼지는데. 그러니까 정말 좀 깝깝하지. 아니, 우리가 왜, 그쵸. 요건 우리가 먹어요. 불 먹고 있다고. 미치는 거지. 이거. 재현 설비에 사용되는 풍량 제어. 풍량 제어가 일단 뭡니까? 운전점이지, 운전점. 운전점의 정의는 뭐다? 시스템 곡선과 성 곡선이 만나는 점.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게 뭐예요? 호출 댐퍼. 나머지는 다 얘가 움직이지. 이거. 근데 우리가 얘가 움직이는 거하고 얘가 움직이는 거 차이가 뭐예요? 얘는 압력은 증가돼요. 근데 얘는 압력도 떨어지지. 그림 보시면은. 근데 시험 문제였죠. 우리가 풍량 제어할 때 압력이 어떻게 변하냐. 얘는 압력은 올라가고 얘는 압력이 떨어진다. 읽어봐 주시고. 이제 문제가 이제 그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ESFR 헤드에 적용되는 실제 살수 밀도의 개념, 특징, 영향인자 측정 방법. 일단 여기 좀 볼게요. 측정 방법. 우리 그 뭐 성능 인증 보면요. 쭉 나왔어요. 한 두 페이지로.
그거 외우실 겁니까? 안 올 거지. 이 문제는요, 이 측정 방법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이 정도만. RDD의 정의 뭐죠? RDD 정의? RDD. 건초도 알고. 조금 더 RDD. 소와 수가 플럼을 뚫고 왔다는 가정하에서의 소화에 필요한 건 뭐 밀도. 그러니까 솔직히 어디에? 여기 하는 여기다. 왜? 가정은 이렇게 쓰니까. RDD는 여기서 측정해요. ADD는 실제 뚫고 온 양이니까 뭐예요? 위에다. 예, 이 정도지. 이건 뭐 헤드가 몇 개, 뭐 높이가,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 없지.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가. RDD는 밑에. 왜? 가정이 뭐니까, 어떤 소화수가 화염을 뚫고 왔다는 가정하에서 밀도니까, 필요한 밀도. 이 그림이고. 이제 뭐 실제 ADD의 개념, 이게 뭐야? 뭐지? 실제 뚫고 온 양이지. 예. 영향 인자가 뭘까요? 크게. 스프링클러의 문제 답은 다 감지 아니면은 살수지. 예, 감지는 살수인데, 감지는 간단하지. 뭐예요? 화재가 빨리 동작해 ADD가 감사하니까. RDD가 커지니까, 예. 뭐, 이쪽 간단한데, 이제 문제가 이쪽이에요. 살수 특성. 우리 스프링클러의 살수 특성. 스프링클러의 살수 특성. 일단, 얘와 관계없이 문제 얘기 좀 볼게요. 이 문제. 스프링클러의 살수 특성.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한마디로. 어려운 말 말고. 스프링클러의 살수 특성. 한마디로 뭡니까? 살수 밀도예요. 살수 밀도. 그러면 살수 밀도의 인자가 그쵸. K값하고 두 번째가 압력이겠지. 똑같은 K급이라도 압력이 높으면 당연히 진하겠지. 예. 우리가 일반적인 스프링클러의 살수 밀도 그러면은, 살수 특성보다 살수 밀도. 그래서 K값과 압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클러는요, 크게 일반 건물에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창고용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 좀 달라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런 데 쓰는 거는 무조건 얘만 크면 장땡이야. 딱 얘만 크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키우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얘만 키우면 돼요. 참고로 NFN은요, 압력 제한이 없습니다. 압력 높아도 돼. 왜? 그럼 불 더 잘 끄니까. 우리만 지금 제한했지. 일반 스프링클러는요, 특징은 뭐다? 일단 얘만 키우면 돼. 얘만 키우면 돼. 근데 창고는 안 그래요. 창고는 이제 뭐가 중요해? 그래서 나온 그림이 이거지. 아까 저거 뭐라 그랬죠? 소화라는 게 첫 번째가 연쇄 반응 쪽에 있고, 얘는 뭐예요? 연소 속도. 연소 속도란 게 L분의 Q지. 일반적으로요, 물분무나 미분무는 일반적으로 얘를 이렇게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얘도 하지만 얘가 주예요. 근데 스프링클러는 얘인데,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이 L 증가가 물을 여기다 뿌리느냐, 또는 여기다 뿌리느냐입니다. 얘가 뭐예요? 화재, 제어. 얘는 진화. 얘는 일반은요, 주로 물을 우리가 여기다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큰 의미가 없어. 예. 근데 이 ESFR은 이제 뭐예요? 물이 여기 가야지. 가야 돼. 여기, 그러니까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크더라도 입자가 작으면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뭐지? MV. 이때 MV. 물의 모멘텀. 압력이 증가되면은 속도는 빨라지겠지. 그런데 M은 입자 크기는 작아지겠지. 그러면은 살수 밀도가 커도 얘가 작으면은 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창고는 뭐가 중요하다? 이 중에서 얘가 중요해. 이게 일반 스프링클러와 창고의 가장 큰 차이예요. 126인가 시험 문제 이게 나왔지. CMSA 물어보고 다음에 ESFR 표준형 이거 비교하라고.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지. CMSA 이게 지금 뭡니까? 요번에 이제 개정안 나온 이거예요. 이게 우리 말하는 라지 드롭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표현이 이제 없고 이제는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국내 기준이지, 국내 기준. 얘는 앞으로 시험 문제 앞으로 엄청 나올 거예요. 왜? 이게 우리 기준이니까. 그러면 얘하고 지금 얘 차이가 뭡니까? 이 얘기지. 이 얘기. 살수 밀도가 중요한데 얘는 무조건 얘만 크면 돼. 근데 얘가 커야 되는 거지. 얘는 크면 안 되는 거지. 참고로 이런 이제 이런 표 있죠. 표가 있는데 왜 여기는 왜 없어요? 이게 지금 왜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위험성이 큰 거지. 즉 밀도가 더 커야 돼. 커야 되는데 이 뜻이 뭡니까? 야, 네가 이거 키울 때 얘보다는 얘를 키우라는 얘기지. 지금 저 뜻이. 아니 우린 그러니까 이 표를 표도 외워야 되겠지만은 이 시계 뭐지? 표의 뜻. 이게 뭐다? 창고의 핵심이 뭐다? 밀도가 큰 게 중요한데 뭘 키우는 얘기입니까? K값을 키우지. 압력 키운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왜? 이것 때문에. 모멘텀. 그래서 저는 ADD의 특징이 뭐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밀도를 키우는데 압력보다는 K값을 키우라는 얘기지.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냥 쓰면은 이거는 15점 받으면 엄청 잘 쓴 거예요. 이런 문제는 왜? 다 똑같잖아. 좀 더 볼게요. 이 창고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뭐죠? 창고에서 우리가 제어와 진압이 있습니다. 제어가 아까 얘기했던 CMSA예요. CMSA 지금 영어로 이게 뭐예요? 컨트롤 모드 스페시픽 A가 뭐야? 어플리케이션 이겁니다. 뭐지? 제어 모드. 이쪽은 이제 뭐죠? 진압인데. 그럼 저번 시험 문제가 얘하고 얘 뭐지? 차이점. 뭐다? 살수 밀도 얘이고. 그럼 얘하고 얘 차이. 비교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두 개 뭐지? 차이점. K가 그런 거 말고. 둘 다 커. 차이가 뭘까요? 그쵸. 근데, 그래서 얘는요, 조기 반응. 얘는 뭡니까? 표준형. 이게 차이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진압은 이렇게 하는 게 진압이죠. 제어는 이렇게 그리지. 근데 이 그림이 일반 헤드는 아니에요. 얘 뭡니까? 창고의 이쪽이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쭉 가지. 그럼 끝은 뭐예요? 이게 끝에 이제 어떻게 해? 그냥 냅둬? 쭉 계속. 아니면 내려가는 거 아니면 실수하는 누가?
여기는요, 이거 누가 한다? 얘를 이기는 거, 소방대가. 이게 NFP의 기본 개념. 창고는 불을 안 꺼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요? 쭉 가다가 마무리 누가? 소방대가 합니다. 최근 우리 그 화재안전 기준 그 예정안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소화 용수 설비가. 그게 왜 있어? 아니 갑자기 거기에 소화 용수 설비가 있어. 그게 왜? 이것 때문에. 얘는 마무리 얘가. 그러니까 자 이쪽에서는요 핵심이 뭐예요? 얘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오랫동안 물이 나와야지. 나보다 중간에 뚝 끊어지면은 이제 올라가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요 헤드가 조금만 터져야 돼. 많이 터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다? 표준형. 얘는 이거니까 뭐 조기 반응. 이게 큰 차이지.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은요 그 표시 온도 관련해가지고 있지 79 쭉 있죠. 근데 그 표가 있고 여기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말로. 창고나 공장의 높이가 4m 이상인 경우에는 표시 온도 121도 이상 쓰라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있어요? 우리는 그거 외우는 건 의미가 없지. 왜? 그게 왜 있을까요? 이거예요. 헤드 많이 터지지 말라고. 왜? 마무리 누가 한다? 소방대가. 많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뚝 떨어 물 끊어지면은 그럼 이제 완전 아웃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NFP의 창고의 기본 원리예요. 좀 어렵지. 사실 어려운 그냥 상식적인데 뭐다 얘는 표준형 헤드 쓰고 표준도 뭐에서 높은 거. 그래서 창고 관련해가지고 일단 특징이 표준형을 차지한 뭐다? 밀도 차이. 표준형은 밀도만 키우면 돼. 근데 창고는 뭐다? 밀도를 키우는데 뭐다? K값을 키워라. 또는 모멘텀에서 M을 키우는 얘기고. 창고 내에도 제어와 진압이 있는데 이 차이는 뭐다? 헤드를 어떤 헤드 쓰냐. 그래서 조기 반응이냐 아니냐. 제어는 뭐다? 마무리 누가 한다? 소방대가. 그러니까 헤드가 적당히 동작해야 돼요. 그래서 표준형 쓰고 표준도 높은 거. 우리가 공장이나 창고는 증거 높으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니까 그때 뭐다? 더 고온도. 그래 헤드가 많이 안 터질 테니까. 또 창고 관련 뭐가 있나? 일단 아까 했던 그 CMSN요 좀 더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게 수치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수치가 160 그런 의미가 그건 그냥 책분 되나지. 근데 이 뜻이 뭔지, 왜 거기에 갑자기 소방 용수 설비가 있는지 좀 보고 이건 아는 분이 만들었네. 좀 반갑더라고. 근데 문제가 처음에 넣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빠져. 그거 이상해요. 잘 했다가 나중에 빠져요. 내가 ESS 저진장치. 여기 특징이 뭐예요? ESS 저진장치 특징. 얘가요, 폭발 위험. 그래서 맨 처음엔요, 폭염 방충 다 들어갔어. 근데 그게 다 싹 빠졌지. 좀 황당했어요. 아니, 왜 빠졌지? 이것도 아마 빠지지 않을까, 소화용 설비는. 왜? 돈 들어가니까. 아마 저부터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맞지. 왜? 의미가 지금 이거니까. 소방대가 마무리예요. 소방대가 마무리. 시간이 정확하네. 그래서 2교시 문제 보시면은 1번하고 6번 문제는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깔끔하게. 계속 하나하나 지금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지. 특히 6번은 앞으로 아마 영원한 시험 문제지 않을까. 우리 시험 문제 뭐죠? 스프링클러의 감지 특성과 살특성. 그럼 그냥 이거 설명이지. 스프링클러는 뭐예요? 일반 건축물과 창고 구분해가지고.
일반과 창고의 감시 특성은 뭐고, 일반적인 건물은 당연히 빠르면은 좋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창고는 뭐다? 진압은 빨라야 되지만은 제어는 너무 빨라도 안 되더라. 뭐 그런 얘기들. 뭐 질문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